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건 바로 아스키 코드의 비스텔입니다. 1960년대 엔지니어들이 남긴 아주 기발한 비밀인데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두드리는 키보드, 그 뻔한 글자들 사이에 수십 년 동안이나 매혹적인 수학적 미스터리가 숨어 있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매일 쓰는 표준 텍스트 인코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통 논리적으로 따지면 대문자 Z가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소문자 A가 이어져야 맞잖아요. 그런데 숫자를 보면요. 대문자 Z는 90에 있고 소문자 A는 97에 뚝 떨어져 있습니다. 딱 봐도 대문자와 소문자 사이에 꽤 넓은 빈 공간이 뻥 뚫려 있는 거죠.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대체 왜 대문자와 소문자 사이에 이런 뜬금없는 틈이 벌어져 있는 걸까요? 그냥 순서대로 착착 붙여놓으면 편했을 텐데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아스키 테이블의 미스터리, 그 숨겨진 문자들에 대해 알아보죠. 아까 본 그 빈 공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대문자와 소문자 사이에 그 틈새에 정확히 6개의 특수문자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괄호, 백슬래시, 캐럿, 언더스코어, 그리고 백틱 말이죠. 아니, 알파벳들 한가운데 대체 왜 이 생뚱맞은 구두점들이 꽉꽉 채워져 들어가 있는 걸까요? 두 번째 파트, 완벽하게 계산된 간격 32, 마법의 숫자입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의 해답은 바로 숫자 32에 숨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산수인데요. 영어 알파벳이 총 26글자잖아요. 여기에 방금 본 그 정체불명의 특수문자 6개를 딱 더하면 정확히 32가 떨어집니다. 네, 32.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그 마법의 열쇠인 셈이죠.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이진수로 놓고 보면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진수로 65인 대문자 A와 97인 소문자 A의 이진수 배열을 쫙 펼쳐놓고 보세요. 어떠신가요? 완전히 똑같죠? 단 하나, 딱 하나의 스위치만 빼고요. 바로 숫자 32를 의미하는 단 하나의 비트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 비트 하나로 대소문자 바꾸기. 이의 거듭 제곱이 가진 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십자 32가 2의 5제곱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당시 엔지니어들의 천재성에 감탄하게 됩니다. 복잡하고 무거운 프로그램 같은 건 애초에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단순한 논리 게이트만 써서 어떤 문자든 32의 반정값과 AND 연산을 하면 무조건 대문자가 되고요. 32와 OR 연산을 하면 소문자가 됩니다. 심지어 32와 XOR 연산을 걸어주면 대문자는 소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마법처럼 휙휙 뒤집힙니다. 정말 비트 딱 하나만 건드려서 텍스트를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거죠.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게 있는데요. 어떤 알파벳이든 가져와서 숫자 31과 AND 연산을 해보세요. 31이 일종의 마스크 역할을 해서 앞쪽 비트들을 시원하게 다 날려버리거든요. 그럼 짝 뒤에 5비트만 남는데 이게 놀랍게도 그 알파벳이 1부터 26까지 중 몇 번째인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A는 1, Z는 26 이런 식으로요. 와, 진짜 너무 아름다운 설계 아닌가요? 네 번째 파트입니다. 1960년대의 천재적인 꼼수, 하드웨어의 한계 극복. 자, 그럼 대체 왜 대문자랑 소문자를 그냥 예쁘게 나란히 두지 않고 굳이 이런 복잡한 수학적 묘기를 부렸을까요? 196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보죠. 당시엔 컴퓨터가 집체만 했잖아요. 메모리에 128바이트짜리 표를 우겨 넣는 건 정말 상상 초월로 비싸고 엄청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쉬프트 키를 찰칵 눌렀을 때 기계적으로 딱 비트 하나만 꺼지거나 켜지게 만드는 게 훨씬 싸고 현실적이었던 겁니다. 제약이 만들어낸 진짜 천재적인 꼼수였던 거죠. 이런 비트 마스킹 마법은 우리가 아는 컨트롤 키에도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컨트롤 키는 문자의 맨 앞 비트를 그냥 지워버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파벳 I의 이진수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 첫 비트를 싹 날려버리면 놀랍게도 그게 탭 문자의 이진수 코드와 완전히 똑같아집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컨트롤 키와 알파벳 I를 같이 누르면 탭이 먹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혹시 이 아스키 코드가 좀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셨나요? 당시 IBM이 밀던 경쟁 포맷이었던 앱시딕을 보시면 생각이 확 달라지실 겁니다. 앱시딕은 알파벳 중간중간에 64칸씩 아주 거대한 구멍을 뻥뻥 뚫어놓고 글자들을 제멋대로 쪼개놨거든요.
이 아수라장 같은 배열을 보고 나면 단일 비트로 대소문자를 계산해내는 아스키의 설계가 얼마나 깔끔하고 혁신적인 거였는지 단번에 느껴지실 겁니다. 이 32비트 규칙은 초창기 IT 시스템에 아주 뼛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었냐면요. 옛날 IRC 채팅 서버들 기억나시나요? 이 서버들은 대소문자를 구분 안 할 때 그냥 이 단순한 비트 논리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 컴퓨터가 중괄호가 들어간 닉네임이랑 대괄호가 들어간 닉네임을 완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었죠.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유산, 유니코드 시대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유니코드의 첫 128글자는 아스키 코드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세계 각국의 복잡한 문자들이 등장하는 순간 이 지발했던 1비트 마법이 와장창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독일어의 S채트나 터키어의 점 없는 I 같은 글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대소문자를 바꾸는 건 단순히 비트 하나 딸깍 뒤집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맥, 언어, 심지어 지역과 시대적 규칙까지 전부 다 따져봐야 하는 엄청나게 골치 아픈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요즘 개발 환경을 보면 상황이 참 재미있습니다. 파이썬 같은 현대적인 소프트웨어가 단어 하나를 완벽하게 대문자로 바꾸려면 정말 엄청난 고군분투를 해야 하거든요. 수많은 조건문들을 거치고 인라인 함수를 부르고 거대한 데이터 테이블을 뒤져봐야 겨우 대소문자 변환 하나가 끝납니다. 60년대에 그 눈부시게 빨랐던 지름길이 현대 언어에 와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복잡한 미로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인터넷 주소가 모자라서 IPv4에서 IPv6로 넘어가며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죠? 오늘 살펴본 이 아스키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비슷한 하지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장을 위한 너무나도 천재적이고 효율적인 꼼수가 50년 뒤 미래의 개발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술적 부채로 돌아온다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 지금 새로운 시스템의 뼈대를 짠다면 당장의 효율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50년 뒤를 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